어떤 연산이든 이렇게 실수의 연산에서 사칙 연산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칙 연산에서 배운 법칙 중에 몇 가지가 있어. 뭐뭐 있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또 하나. 내 법칙 얘기했지? 사칙 연산 얘기한 게 아니라. 교환법칙, 결합법칙, 또 하나가 분배법칙. 근데 이 집합에서도 집합끼리의 연산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는 교환법칙이 뭐고 결합법칙이 뭐고 분배법칙이 뭔지부터 할 건데, 교환법칙은 호항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생각하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하고 서로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연산이 주어졌을 때 자리가 바뀌더라도 그 연산의 결과가 서로 같으면 교환법칙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 결합법칙은 항이 몇 개 있을 때 가능한 법칙이다. 3개 이상, 3개. 응. 그래.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합법칙은 항을 몇 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계산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게 결합법칙이야. 다시 말하면 가로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또는 그 가로가 없더라도 그 계산의 결과가 서로 같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분배법칙은 똑같이 3개의 항을 가지고는 하지만 3개의 식이라든가 3개의 항을 가지고는 하지만 연산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게 분배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뭔지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는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 그럼 어떻게 써지는지 이제 그거를 정리할 거야. 자, 먼저는 교환법칙부터 적어보면, 자, 첫 번째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은 항상 몇 개의 항을 가지고 2개의 항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항이 2개이기 때문에 뭐라고 2항이라고 해서, 교환법칙은 항이 2개로, 즉 2항 연산에서 자, 항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결과가, 연산의 결과는 같을 때, 그때 사용되는 법칙이 교환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덧셈과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었어. 즉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서로 같다. 안 적어도 되고,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하고 서로 같다. 근데 그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리가 바뀌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뺄셈하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집합에서 이 교환법칙을 만들어낼 건데, 집합에서의 교환법칙은 연산했죠. 첫 번째 뭐 있었어? 여집합 있었고,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 있었고, 교집합 있었고, 차집합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혼자서 연산이 가능한 애는 여집합 혼자였어. 근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전부 다 교환 2개를 가지고 이루어졌었지. 자, 그래서 먼저 합집합부터. 즉 A하고 B의 합집합은 누구랑도 같다. B하고 A의 합집합했을 때의 결과가 서로 같다. 마찬가지 교집합에 대해서도 A와 B의 교집합은 B 교집합 A하고도 서로 같다. 우리는 그냥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실수해서 했었고, 집합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사칙 연산에서도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았는데, 집합도 차집합만큼은 연산이 교환법칙이 안 돼. 자, 두 번째입니다.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종류가 같은, 그러니까 연산의 종류. 그래서 종류가 같은 3항 연산에서 항이 3개로 만들어져 있을 때, 항 3개로 이루어지는 연산에서, 3항 연산에서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 자, 요 법칙을 결합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에서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배운 게 괄호였어. 소괄호를 먼저 할 거냐, 중괄호를 먼저 하거냐, 대괄호 하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여기서 결합법칙은 3학년산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하고 교집합 사이에서의 결합법칙. 그래서 A 합집합하고 B하고 C 사이에서 B하고 C를 합집합하고 A하고 나중에 합집합하나, 이 가로의 위치가 바뀌면서 A하고 B의 합집합을 먼저 하고 걔네들 가지고 집합 C와 합집합을 하나, 얘네들 풀어놓고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 나가도 그 연산의 결과는 서로 같더라. 자, 그 다음에 교집합입니다. A와 B와 C 사이에서 교집합. 근데 연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연산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들끼리만. 그래서 B하고 C의 교집합을 먼저 하고 A랑 해도 되고, 그럴 때나 A와 B를 교집합하고 C와 교집합을 하거나, 이 가로가 풀어지더라도 그 연산의 결과는 서로 같다. 이게 교집합에서의 결합법칙. 그러면 분배법칙은 당연히 연산이 달라질 거니까 섞이겠죠?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 우리도 분배법칙 할 때 실수해서 그러잖아.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던가 A 곱하기 B 빼기 C라던가 얘를 가져다 썼잖아. 그런 것처럼 자, 결합 분배 법칙을 이번에는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을 가져다 쓸 건데, 자, 똑같이 분배 법칙은 3학년산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두 개의 연산이 서로 다르게 사용될 때 쓰이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분배 법칙은 종류가 다른 삼학연산에서 한 연산을 다른 연산에 분배할 수 있다. 우리가 분배법칙 처음 배울 때 분배법칙의 원리가 뭘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했잖아.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각각 나눠서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 했을 때 전체 넓이가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면 걔네들을 한 번씩 곱해서 각각의 직사각형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각각의 항에 앞에 있는 식에 있는 항에서 뒤에 오는 식에다가 한 번씩 분배해서 곱하는 게 분배법칙이었잖아. 이렇게 A, B, C, D 했으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는 누구랑 AC 더하기 BC 더하기 CD A 더하기 DB하고 서로 같다. A, C, B, C, A, D. 자, 이렇게 풀어지는 게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한 번, 얘랑 얘랑 한 번 이렇게 곱해져 나가는 게 분배 법칙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덧셈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였으니까 가운데 누가 있어? 곱셈이라는 연산이 하나 새로운 게 들어가서 풀어진 것처럼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랑 섞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게 올 거기 때문에 합집합과 교집합이 이제 분배 법칙에 적용. 그래서 A 교집합 연산이 달라야 되니까 B 합집합 C 하면 요 A 교집합을 어디다가 B와 C에 분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A 교집합 B와 그 다음에 A 교집합을 C랑 분배해서 만든 다음에 가운데 오는 연산이 누구? 합집합. 똑같죠? A 곱하기 X 더하기 Y 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A하고 X하고 곱하고 A하고 Y하고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잖아. 그게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만들어진 분배법칙을 설명 처음 배울 때 직사각형의 넓이 가지고 배운 것과 똑같아.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바꿔서 합집합하고 교집합도 서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A 합집합이니까 A 합집합을 B와 C에 각각 분배한 후에 공통연산 교집합. 근데 자, 이거는 여기서 쓰이는 것보다 언제? 이 뒷장에서 배우게 되는 집합끼리의 연산에서 증명하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다 해야 돼. 양방향을. 그러니까 풀어냈으면 모두 할 줄 알아야 돼. 묶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래? 인수분해 하죠. 그러니까 풀어놓은 걸 다시 묶었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의 분배법칙도 이 한쪽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쓸 줄도 알아야 되지만 모두 알아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풀어져 있으면 얘네들끼리 뭘 보면 돼? 공통인 집합과 공통인 연산을 기준으로 인수분해하듯이 묶어주면 돼. 만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 만약에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있으면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공통이구나. 그럼 우리가 뭐처럼 보라고? 공통인 순처럼 보고 A 교집합으로 묶으면 남는 애들이 누구나 뭐 B도 남고 합집합도 남고 C도 남기 때문에 B 합집합 C하고 묶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 AX 더하기 AY는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로 묶고 남는 애 누구? X랑 Y랑 가져다가 쓴 것처럼 풀 줄 알았으면 다시 뭘로 반대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되죠? 자,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래서 집합의 연산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성립한다. 입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썼던 이 분배법칙은 풀어내는 것보다 묶어져 있을 때 묶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양방향 꼭 다시 보고. 자, 2번은 등목으로 간의 법칙입니다. 얘는 좀 특이한데 반드시 무조건 해야 돼. 자, 이 문제는 어디서 한 번 더 봤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서 한 번 봤어. 여기서 쓸 때 이 교집합을 그냥 차집합의 형태로 바꿔서 얘기는 했는데 얘를 알면 지금 배우게 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알면 이 문제는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여집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고. 차집합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 증명할 건데 원래는 이제 연산을 통해서 표현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들이 연산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하게 되는 기본적인 연산들은 뭘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합니다. 집합 두 개를 먼저 그릴 거고. 자, 좌변과 우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증명할 때는 뭘 이용해서 항상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음을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라 했어. 가장 간단한 애들은. 그래서 전체 집합 U 표시하고 항상 여집합이 나왔을 때는 전체 집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표시가 돼야 되고. 자, 먼저 왼쪽부터 표현을 하면 자, 좌변 먼저 보입니다. 좌변 이제 색칠하면 돼. 좌변은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자, 요렇게 들어갈 거야. 이런데 자, 여기가 지금 좌변 합집합의 여집합 자리.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이 우변에서 만들어진 모양하고 서로 같게 우리가 같냐 다르냐를 판단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A, B 먼저 A의 여집합부터 시작을 하면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니까 이런 데 되겠지. A 아닌데 전부 다. A가 아닌데 요런 데 다 들어가지. 자, 요런 자리. 자, 요런 자리들이 뭐가 돼? A의 여집합 자리. 자, 그 다음에 누구 자리?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이면 노란색. B의 여집합이니까 자, 가로로 색칠해 보면 요런데. 자, 여기 이런데. 자,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이런 자리가 B의 여집합 자리야. 근데 자, 우변은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 사이에서의 어느 자리? 교집합이니까 둘 다 겹치는데 포개어지는데 말할 거 아니야. 둘 다 들어간대. 그러니까 뭐가 돼? 파란색과 노란색이 둘 다 빗금쳐져서 색칠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같겠죠.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니까 결국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여기. 이런데 여기 말하겠지. 공통인데니까. 지금 이렇게 칠하긴 하긴 한데 그냥 표현하려고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좌변과 우변에 색칠한 부분이 자, 교집합 좌변에 여기는 누구 자리?
얘는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고 얘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결국은 색칠된 부분이 서로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처럼 보면 돼? 지수법칙에서 그런 거 있잖아. X하고 Y의 A제곱이면 어떻게 지수를 얘네들의 분배법칙 하듯이 각각 올려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지수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A로 지수로 묶어줬잖아. 그런 것처럼 여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이 여집합교를 A하고 B에다가 하나씩 나눠서 붙여주되 연산의 부호가 이제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2번은 교집합은 뭘로? 합집합으로 서로 바뀌어. 이 두 가지의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전체 집합 두 개 그리고 그러시지. 자, 차변은 A하고 B의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표현할 거니까 교집합을 뺀 나머지 자리니까 여기겠네. 자, 요 자리. 자, 여기가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색칠이 될 거고, 자, 우변은 여집합끼리의 합집합. 여기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부터 색칠을 해보면 여기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색칠. B의 여집합입니다. 노란색은. 자, 해놓고 나면은 얘네들은 뭘 하라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그러면 색칠된 영역을 보면 봤을 때 둘이 서로 같은 부분에 합집합이니까 쟤네들 다 들어가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에 속하거나 B의 여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다. 그래서 성립한다. 기억하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하기. 자,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은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우변을 오른쪽 연산을 완성하시오. 자, A하고 A끼리 합집합하니까 누가 되고? A 되고, A하고 A하고 교집합하니까 A 되고, 자, A하고 A의 교집합하고 합집합하면 A하고 B의 교집합을 해. 그럼 그림 보면 이거지. 그냥 이렇게 보면 A하고 B의 교집합이면 여기야.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은 여기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합집합하래? A하고 합집합하래. 그럼 결국 누가 돼? A. 즉 다시 말하면 A하고의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공통 있는 원소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합집합하면 얘가 될 거고, 그러면 합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하면 누가 되고? A. 자,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공집합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일 거고, A는 위에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하면 A 되고,
합집합하게 되면 A하고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U 나오고,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공집합, 여집합하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교집합하면 공통인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공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속하지 않은 것에 속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 누가 돼? A 되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자,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뭘로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 포함관계로. A가 B에, A하고 안 써도 되고 지난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A하고 B의 교집합이 B야. 그럼 얘가 뭘 의미한다? 교집합이면 공통인데야. 근데 A하고 B하고 사이에서 공통 부분이 B란 얘기잖아.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A하고 B하고 합집합했는데 B야. A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얘 주면서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결과를 가지고 얘네 둘 사이에서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익혀놔야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쳐놓고. 네. 자, 얘는 대칭 차집합입니다. 이미 차집합 나왔지. 근데 차집합끼리 서로 대칭 관계란 얘기네. 그림 먼저 그려보면 대칭 차집합은 어떤 모양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면 어려운 그림 아니고 A집합, B집합. 자, A차 B. 자, 요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냐면 차집합이니까 A차 B, 이 자리가 A차 B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누구? 오른쪽은 B차 A, B차집합 A의 자리야. 이렇게 된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대칭 차집합. 차집합들이 서로 교집합을 기준으로 대칭 이루고 있다. 모양 자체가. 그래서 대칭 차집합. 자, 얘네들의 문제는 자주 나오고, 이제 얘네들의 차집합 쟤들을 설명을 할 건데 쟤네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6가지로 나오긴 할 건데 그 6가지를 기억을 해놓기. 자, 얘를 표현해보면 대칭 차집합은 뭘 말하냐면 요렇게 생긴 모양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모양은 누구 집합이냐면 A집합에서 누구를 뺀 나머지 집합 P의 원소를 뺀 나머지니까 A차 B고, 오른쪽은 집합 P에서 A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기 때문에 B차 A야. 근데 얘네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뭐 했을 때? 합집합 했을 때 요 모양을, 이 연산을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요 자리 색칠한 부분만 딱 보면, 자, 합집합으로 보면 저 색칠한 부분은 누구하고 누구를, A하고 B를 합집합했을 때 누구를 뺀 나머지다? 교집합을 뺀 나머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제 A 합집합 B 빼기 뭘로? A교 B. 자, 그러니까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보고, 방금 쓴 표현을 보고 아, 얘가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들어가라고 이제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왼쪽 표현해 봅니다. 왼쪽. 자, 차집합을 우리가 뭘로?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A교 뒤에 누가 와야 돼? B의 여집합. 합집합하고 얘는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이제 요 아래쪽 내려옵니다. 얘는 차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 합집합 B 교집합하고 A교 B의 뭘로? 여집합으로 쓸 수 있겠네. 자, 요 네 가지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따라서 내려올 수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누구 때문에? X차 Y는 X교 Y의 여집합과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낸 거고, 마찬가지 위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바꿀 거야.
살짝.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얘기는 여집합 기호로 뺄 거야. 뭘로 빼라고? 여집합. 그러면 연산이 그대로 간다, 바뀐다. 바뀐다. 드물어간의 법칙에서 바뀌었죠? 자, 그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자, 여기를 여집합으로 빼니까 A는 뭘로 바뀌고 A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은 B로 바뀌고 교집합은 뭘로? 합집합. 자, 얘가 내려오는 과정은 이거라고 이제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과 같다. 자, 요거 이용해서 지금 묶어내는 겁니다. 자,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B의 여집합 합집합 A 그리고 여집합 요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방금 쓴 표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얘가 대칭 차집합인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눈에 익혀 놓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뭘로 바꾸면 되고, A 합집합 B 교집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자, 얘는 마찬가지 드모르간의 법칙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된 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골라내기.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표현. 눈에 익혀놓기. 자, 이제 얘네들 이용해서 지금 2개잖아. 근데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실질적으로 몇 개짜리가 나오냐면 5번에 있는 문제처럼 벤다이어그램 3개 주면서 이제 차집합 이용해서 푸는 문제. 이제 그러면 이제 연산이 헷갈리면 아주 벤다이어그램은 저럴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림 그려가지고 확인해도 맞은 것과 틀린 것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교집합과 합집합일 때 벤다이어그램에 색칠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 정도는 구분하시고. 자, 5번입니다. 자, 대칭 차집합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대칭 차집합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누구로 연산을 바꿔.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인데 이렇게도 줘. 문제에서는 이 연산을 이렇게 하자. P차 Q 안 적어도 되고 Q차 P라고 하자. 이렇게 주기도 하고 A별 B는 이렇게 하자. A차 B 합집합 B차 A라 하자. 그러면 아 이게 대칭 차집합과 관련된 문제구나.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내려가기.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나 던져주면서 대칭 차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색칠해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A 동그라미 B야. 그러니까 얘가 대칭 차집합이니까 얘는 뭘로? A차 B랑 B차 A 합집합.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이 연산이 대칭 차집합이 뭐가 가능하냐면 그게 가능해. 교환 법칙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합집합은 뭐가 성립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꿔도 연산 자체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일 거라고 그래서 얘는 B 동그라미 A하고도 서로 같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지. 지금 A 동그라미 B가 안 적고 그냥 보세요. 자, 연산의 정의대로 이 연산의 정의대로 쓴 거기 때문에 많이 쓰면 다 외워가지고 와야 되니까 힘드니까 보기만 해 여기는. 자, B차 A야. 그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연산이 뭐냐면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오는 집합을 뺀 것과 뒤에 있는 집합에서 앞에 있는 집합을 뺐을 때 합집합은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연산의 정의대로 가면 누가 앞에 있다는 얘기야. B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어. A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B 동그라미 A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다고. 그냥 이 정도 듣기만 해도 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림으로 이제 하나 그려놓으면 2개만 가지고 3개. 자,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이건 쓰죠. 요거는 그려서 이제 표현해놔. 왜냐면 밑에 있는 문제들이랑 연결해서 갈 거라서. 자, 요렇게 A, B, C 있어. A,
B, C. 자, 그럼 A 동그라미 B니까 어느 자리에 해당하겠다? 여기네. A에만 있는 원소들하고 어디에만? B에만 있는 원소들의 집합. 자, 요 모양을 지금 말해. 자, B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2번으로 내려오라고 저 1번의 그림을 그린 거야. 자, 그리지 말고 결과만, 아니구나.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3번은 그림 먼저 보여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 1번에서 그렸던 그림 그대로 똑같이. 오늘만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릴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그림 보면서 A 동그라미 B는 1번에 이미 그림 그려져 있고 2번의 경우는 A 동그라미 B하고 누구하고의 교집합, 집합 C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저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과 집합 C하고 사이에서의 공통인 부분을 말하죠. 공통인 원소들 겹치는 자리, 그러니까 어느 자리? 여기. 자,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자리는 여기만 해당되네. 자, 3번은 먼저 그림 그냥 간단하게 그려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 그려봅니다. 3개짜리 있어. 그러면 자, 이것도 그냥 보기만 해. 보세요. 그냥 보고 결과 적어놓고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C 집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한번 다시 결론을 쓸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A 동그라미 B니까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야. 여기.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제 연산 하나 끝났어. 요거 하나 해놓은 게 지금 여기 색칠된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하고 해야 돼? 저 색칠한 초록색이랑 색칠된 저기를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봐. 하나의 뭐 라지 X같이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봤을 때 저 집합에서 뭐 해줘야 돼? 먼저는 누구를 뺀 나머지 집합 C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색칠이 돼? 집합 C니까 어디냐면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집합 C의 영역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여기 뺀 나머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는 부분만 색칠할 거니까 어디가 돼? 여기네,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에서 집합 C에 속하는 원소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 그럼 두 번째는 집합 C에서 누구를 빼야 돼? 저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뺀 나머지겠죠? 그럼 집합 C에서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뺀 나머지니까 여기 지워야 되겠지? 여기도 지워야 되겠지? 그럼 집합 C에 남는 데는 어디? 여기 이렇게 하고 틀려. 여기 아니야. 여기 포함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지. 자,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여기였다고. A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데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기였어. 여기. 그러면 집합 C에서 이 초록색 부분을 뺀 나머지야. 그러면 C에서 초록색을 뺀 나머지기 때문에 어디가 남아? 중간. 여기 남고 여기 남겠지. 그래서 결과는 이하고 여기까지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누구냐면 이 가운데 A, B, C가 공통으로 들어간 저 자리를 빼놓고 색칠해가지고 오답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안 적어도 되고 이제 결론만 이제 여기는 표시해 놓으면 돼. 그래서 세 집합 사이에서의 대칭 차집합의 모양은 결과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매번 그리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 눈에 익혀서 기억하시라고. 집합의 연산에서 대칭 차집합이 빠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 빠지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세 개의 집합 사이에서의 대칭 차집합 했을 때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어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색칠 예쁘게 해보시고 색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요렇게 돼서 세 집합 사이에서의 대칭 차집합의 결과는 요런 모양으로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거
기억하기. 자, 알아서 이제 색칠됐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집합의 연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차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런 애들이 이제 어디서 6번에서 오늘 다 못 끝나면 6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게. 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증명해야 돼. 근데 말했죠? 나 재밌는 얘기 안 했어. 웃지 마. 자, 증명할 때는 뭘 이용한다?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을 다 보일 필요 없이 뭐가 되도록 좌변에 있는 결과가 어느 쪽이 똑같게 만들기, 우변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증명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자, 좌변부터. 자, 좌변 성립하는 거 보입니다. 좌변 먼저. 자, P 차집합 가로하고 Q 차집합 R이면, 자, 좌변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가로 안에 있는 연산부터 할 거기 때문에 교집합 아래 여집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기 때문에 푸니까 요렇게 풀리겠죠. P 교집합하고 Q 교집합 아래 여집합에 여집합.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로 풀어야 되죠.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가져다 쓰면 Q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R.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가 서로, 연산의 기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합, P 교집합 R. 그래서 뭘로? P 차집합 Q 합집합 P 교집합 R.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도 나오냐면, 자, 연산이 뭐뭐가 사용됐냐라고 물어보기도 해.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뭘로? 드모르간의 법칙이 사용됐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가 사용되고? 분배 법칙이 사용되고. 자, 물어보는 법칙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 가지고 설명해 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우변으로 설명해 볼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 우변은 안 적어도 돼. 만약에 우변을 그 우변 가지고 좌변을 보이려고 했는데 안 풀어지면 그냥 좌변 가지고 우변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자, 우변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풀어서 보면 차집합부터 풀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합, 그리고 P 교집합 R이야. 자, 여기서 뭐가 보인다? 공통 부분이 보이죠. 이럴 때 이제 분배법칙 묶어서 풀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눈에 보이면 뭐하기? 묶어주기. 그럼 P 교집합하고 Q의 여집합 합, 그리고 뭘로? R.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차집합의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P 교집합하고 얘네를 뭘로 묶어주면 된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Q 차 R이 돼야 되니까 여집합으로 묶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Q 교집합 R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어. 그럼 이제 얘가 뭐처럼 보여야 돼? A교 B의 여집합처럼 눈에 보이면 가능하지. 빼기 하고 얘도 보이죠? Q 차집합 R 하고 완성. 그래서 우변이 좌변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그 결과가 서로 같더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봐가지고 편한 걸로 증명해도 돼. 좌변을 가지고 우변을 보여도 되고, 우변을 가지고 좌변을 보여줘도 되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좌변만 보이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뭐부터? 교집합부터. 교집합 Q 합집합 아래 여집합. 성인 얼른 가려면 가야 되면 P 합집합 R 하고 교집합. 자, 이게 풀려야 얘네들을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 가져다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자? 분배 법칙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져다가 분배 법칙을 써도 되고 여기서 또는 이 방법도 있고 또는 어떤 방법도 있고 여기서 분배 법칙 바로 쓰는 거야. 얘를 뭐처럼 하나의 집합처럼 봤을 때 P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자 이렇게 하나 하고 또 마찬가지 이번엔 R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뭘로 합집합으로 표현 이렇게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우변의 모양의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미 한 칸은 만들어졌고 자 여기만 정리하는 거 먼저 보이면 자 R 교집합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교집합 R의 여집합 자 연산이 모두 같은 상황이죠. 세 개가 연산이 지금 가운데 두 개가 같아 교집합으로 그럼 뭐해 결합 법칙도 가능하고 풀어서 해도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R 하고 교환 법칙까지 해서 여집합 하고 Q의 여집합 그럼 얘네들끼리 먼저 하면 얘네들 결국 뭐 나와 공집합 공집합하고의 교집합은 반드시 항상 뭐 나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은 결과가 공집합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써지겠네. 자, 얘는 이렇게 내려오죠. 교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니까 뭘로? P 차집합, Q 합집합, R. 자, 이렇게 나오고 뒤에 그리고 뒤에 오는 연산의 결과가 뭘로 나왔기 때문에 공집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Q 합집합, R. 7번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7번까지.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 앞쪽에 있는 식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나가면. 자, 얘는 뭐부터 시작하면 돼? 무슨 법칙 갖다 쓸자? 분배 법칙 가져다 쓰면. 응? 뭐 나와? A 교, A의 여집합, 합집합하고 누가 나오게 돼? A 교집합, B. 그럼 얘는 공집합. 자, 공집합하고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A 교집합 B로. 자, 앞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중괄호 이제 계속 하고 내려가면 돼. 본인들이. 중괄호 해서 내려가면 이게 나눠도 되고 얘는 소괄호만. 그리고 이제 가운데 누구 합집합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자, 뒤에서는 B 교집합하고 드모르간의 법칙 들어가죠. 그러니까 B 합집합 C. 자, 얘는 뭐 나오게 된다? B하고 C의 합집합하고의 교집합이니까 결과는 뭘로? B 나오겠지, B 나오겠지. 그럼 얘는 결과는 B. 그대로 B. 자, 그러면 결국은 A와 B의 교집합이랑 B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나오고? B 나오겠죠? 이거잖아. 벤 다이그램 보면 A하고 B의 교집합이랑 B하고의 합집합이니까 결국 뭐 나온다? P. 자, 여기가 어디야? 좌변이야. 방금 한 데가 좌변이야. 그러면 결국은 좌변에 있는 식은 결과가 B가 나오고 우변은 A 합집합 B야. 그럼 A하고 B의 합집합했을 때 집합 B가 결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하고 같다?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그래서 몇 번? 1번. 하나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집합의 성질이랑 개념이랑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더는 못할 것 같고 여기 나머지 원소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 뒤로 넘어가게. 오늘 여기까지만 개념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